자, 순자의 성악설 보도록 할게요. 자, 제재가 실려있는 수단어는 인문예술 분야의 글 읽기라고 해서 인문 분야의 글로 대표적인 지문 실려 있습니다. 순자의 성악설. 글의 종류를 좀 체크를 해볼게요. 글을 읽다 보면 순자의 어떤 인간에 대한 본성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주장하는 글, 주관적인 논설문이 아닌가라고 좀 약간 잘못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글의 종류가 설명문입니다. 순자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았고 그 본성에 대한 어떤 관점, 인간에 대한 관점을 설명해주고 있는 순자의 관점을 설명해주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글의 종류가 설명문이다라고 한번 체크를 미리 해주도록 할게요. 성격은 대조적인데 어떤 점에서 대조적이냐면 주로 얘기하는 대상은 순자가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성악설인데 이 순자가 가지고 있었던 성악설과 비교 대상, 공통점과 차이점의 대상으로 맹자의 견해가 함께 제시되면서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대조적인 설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성격 대조적 체크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개념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격 면에서 예시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제는 순자의 성악설에서 설명한 인간의 마음의 작용의 단계, 과정이 주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징을 살펴보면 대조적인 관점을 지닌 주장, 역시 순자와 맹자의 인간에 대한 본성, 관점, 그리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 서로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었는지 차이점 중심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대조적인 관점이 잘 드러난다. 네. 네, 대조적인 관점을 지닌 주장과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좀 더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순자가 얘기했던 그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구체적인 상황 가정 예시를 통해서 순자의 개념을 좀 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대조적, 차이점 중심,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좀 더 쉽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징이 있는 글이다. 이렇게 짚어볼 수 있겠네요. 순자의 성악설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볼 텐데 순자의 성악설, 뭔가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여기에 이제 처음 시작을 하지만 여기서 시작하지만 순자가 강조하고자 한 바는 인간의 본성보다는 그 본성은 악하지만 하지만 그것은 충분히 극복 가능성이 있다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성은 처음에 시작은 악했지만 하지만 이것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겨냄으로써 선한 행위가 가능하다. 이렇게 전개가 되는 그런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순자의 인간에 대한 본성 관점으로부터 첫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글의 핵심적인 중심 화제가 인간의 본성, 악하다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 착하지 않다, 그렇죠? 악하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중심 화제 순자의 인간에 대한 본성 관점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어떤 이유로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라고 보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글인데 의문문이 제시가 되는 것은 독자에게 뭔가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한 의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글을 쓴 사람이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했던 그 순자가 어떤 것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쳤는지 설명을 해줄게요 라고 미리 예고하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질 내용이 순자의 이런 성악설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자 한다라는 필자의 의도를 미리 예고해주는 문장. 이어질 내용이 순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임을 밝혀주는 문장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무슨 근거로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한 것일까요? 순자가 이런 주장을 했던 근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자도 맹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을 선천적인 것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타고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맹자와 마찬가지로 맹자는 공자의 인사상을 발전을 시켜서 성선설을 주장했던 사람이다.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그런데 그 본성은 타고 태어나는 것이다. 선천적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태어나서 어떤 이유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생명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런데 결정되어 있는 타고 태어나는 그 본성이 맹자의 관점에서는 착하다라고 보았고 순자는 악하게 태어난다라고 보았다는 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순자와 맹자의 의견에 공통점은 인간의 본성이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본다는 점, 선천적이라고 보는 점은 공통적이다. 타고 태어난다 라고 본 점, 공통적이다. 같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 타고 태어난다. 본성이란 선천적이라는 요 표현을 다시 한번 좀 풀어서 살펴보면 본성이란 배우거나 노력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요거를 선천적의 의미로 연결 지을 수 있겠습니다. 배우거나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생명이 주어진 그 순간, 태어나는 순간 이미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순자와 맹자는 공통적으로 본성을 선천적인 것이라고 규정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지만 차이점은 맹자는 인간의 도덕적인 측면에 주목했다, 집중했다. 도덕적인 측면을 근거로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 라고 맹자는 주장하고 그렇게 관점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순자는 선천적이라고 본 점은 맹자와 동일하지만 본성이 악하다, 성악설을 주장했다는 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선천적이긴 하나 그 본성이 악한 본성으로 타고 태어난다 라고 본 점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순자는 인간은 배고프면 먹고 싶어하는 존재다. 그리고 추우면 따뜻하게 하고 싶어 한다. 피곤하면 쉬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적이고 또 생리적인 욕구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생리적이고 감각적인 이러한 욕구가 자기 자신만을 우선 생각하는 이기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성악설을 관점으로 취하게 된 거죠. 순자는 악하게 태어나는 존재다.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봤고 맹자는 선하게 태어나는 존재다.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생리적인 욕구를 좀 더 풀어서 살펴보면 이 욕구는 이러한 생리적인 욕구는 구체적으로 배고프면 먹고 싶고 추우면 따뜻하게 하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고 이런 열거된 이러한 욕구들은 귀가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 눈이 좋은 빛깔을 보고 싶어 하는 것, 주로 귀나 눈이나 이런 우리의 신체 감각기관과 관련된 욕구다. 생리적인 욕구, 감각기관의 욕구, 유사한 의미라고 우리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생리적인 욕구, 감각적인 욕구, 나에게 좋은 것들을 원하는 그러한 욕구이기 때문에 이기적이다.
나를 제일 먼저 생각하지 이런 나의 요구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걸 우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우선이고 내가 편한 게 좋고 내가 듣기 좋은 거,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그지? 편한 거 이런 걸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생리적 욕구, 감각적 욕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다. 같이 나란히 기억해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생리적 욕구. 요거는 유사하다. 감각기관의 욕구, 귀, 눈, 코, 손 이런 감각기관의 욕구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는 내가 좋고 편한 것을 가장 원하기 때문에 이기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악하다. 악하게 태어나는 본성의 존재다라고 순자는 바라보았습니다. 성악설. 감각기관의 이기적인 욕구와도 서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귀, 눈, 좋은 거, 편한 거. 순자는 이러한 욕구, 감각기관의 생리적인 욕구를 바탕으로 한 이기심이 누구에게나 있다. 공통적으로 그것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굉장히 천한 그런 직업을 또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동일하게 인간이라면 이기적이다. 가장 먼저 자기를 생각하는 속성이 있고 그건 누구나 동일하다.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리적인 욕구 중심으로 순자는 바라봤다. 성악설의 근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욕구가 다 자기 자신만을 우선 생각하는 속성이 있다 보니 이기적인 속성이 있다 보니 이 욕구대로 만약에 모두가 다 행동하고 원하고 그렇게 이제 그 삶의 방향을 정한다면 아마도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리적인 욕구, 감각기관의 욕구는 이기적이고 이기심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툼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편하려고 하면 누군가는 좀 불편해질 수 있고 내가 좋은 걸 먹으면 그 맛있는 걸 먹으면 다른 누군가가 먹을 게 또 줄어드는 그런 이제 한정되어 있다라는 기본적인 우리 어떤 세상의 이치가 있잖아요. 한정된 재화, 이런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어긋나는 거예요. 서로 원하는 것이 동일해져 버려. 그래서 내가 그걸 취하면 다른 누군가는 그걸 취하지 못하는, 잃게 되는, 얻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다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부딪힌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이 아주 이제 치열하게 아주 좀 심각하게 발생된 그런 시대가 춘추 전국시대라고 순자는 바라보았습니다. 시대적인 상황과 아주 잘 맞물려서 순자가 볼 때 이러한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 악한 본성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난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춘추 전국시대의 시대적인 혼란이다. 이거 봐라. 인간의 본성은 악하니까 서로 좋은 것들을 원하려고 싸우다가 권력 얻으려고 하고 맛있는 거, 물질 이런 거 얻으려고 하다 보니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의 근거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성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악하게 태어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못된 짓만 하냐 악한 행위 그 생각만 하고 자기 것만을 원하느냐 그렇지 않아서 또 다른 설명이 좀 필요해집니다. 인간이 계속 악하게 행동하고 자기만을 우선 생각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본성이 악하다면 계속 악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선한 행동을 하는 인간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들이 악한 행위만 이 본성만을 따르는 행위 그렇게 평생을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세상에는 그 반대로 즉 악한 행동이 아닌 선한 행위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또 그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배려나 희생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자가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정보를 전달해 주겠다라는 글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문장이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스스로 자신의 악한 본성을 거스르는,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오히려 반대가 되는 착한 행위, 선한 행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런 행위가 가능해지는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글의 방향 예고 문장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주장에 배치되는 경우를 언급하면서 호기심을 유발하며 궁금하게 만들면서 다음 내용을 예고해준다. 다음 내용은 선한 행위에 대해서 근거나 과정 설명할 예정이다 라는 의도입니다. 순자는 인간의 마음작용을 여기에서 이제 조금 집중해야 됩니다. 핵심 내용은 사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순자가 본성은 악하게 보았지만 착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을 했는지, 순자의 견해에 대해서 좀 더 무게중심이 실리는 부분이 여기서부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자는 인간의 마음작용을 4단계로 나누어서, 4부분으로 나누어서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성의 단계. 두 번째, 정의 단계. 세 번째는 려라고 이름 지었고 마지막은 위의 단계에 이른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독서 지문이기 때문에 사실 읽으면서 내용 파악해야 되긴 하지만 내신 준비를 하다 보니 미리 기억해두고 그 개념을 잘 정리해뒀다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거 요 단계에 해당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감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단계는 성, 정, 여, 위의 단계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순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의 단계에서 정의 단계로, 정에서 려로, 위 단계로 나아간다라고 보았습니다. 4부분으로 나누어서 주장을 했대요. 이 4부분은 마음이 움직이는 순서, 절차, 과정이기도 합니다. 해서 어떤 똑똑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과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정여위, 각각 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각각의 용어의 의미 개념을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에 성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타고난 본성을 의미합니다. 자연스러운 본질,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본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 첫 번째 기본적인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질, 자질을 뜻한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순자는 생리적인 욕구, 감각적인 욕구, 배고프면 먹고 싶어 하고, 목마르면 맛있는 거 마시고 싶어 하고, 피곤하면 편안하게 쉬고 싶어 하는 이러한 생리적인 욕구, 감각적인, 그것도 이기적인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생리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악하다라고 보았죠. 이기적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속성이 있다. 자신이 좋은 것들을 원한다. 생리적, 감각적 욕구, 이기적이다. 요 단계가 성의 단계다. 이렇게 보았고 본성, 키워드 본성입니다. 악하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정의 단계로 나아가요. 정은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혼자서 가만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것과 바깥의 어떤 상황이나 사물과 맞닥뜨렸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를 감정정이라고 보았어요. 밖에 있는 사물들과 어떤 상황과 부딪혔을 때 뭔가 어떤 상황이나 사물이 우리와 이제 마주치면 감정이 생긴다 이렇게 보았고 감정은
기뻐하는 거, 슬퍼하는 거, 화나는 거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좋은 감정, 나쁘다, 화가 난다, 슬프다, 즐겁다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감정들을 예로 들어서 쭉 늘어놓는 설명 방법을 사용했네요. 예시와 열거의 방법이 문장에서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정들을 예시, 열거를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감정, 바깥의 외부의 상황이나 사물과 마주쳤을 때 마음속에 나타나는 기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감정. 셋째 단계인 유연은 구체적인 감정이 생긴 뒤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 내적 갈등, 생각하는 사고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키워드는 선택입니다. 내적 갈등을 겪게 되고 가치 판단을 통해서 어떤 것이 더 우선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 고민해서 선택하는 거. 사람의 생각의 과정, 사고작용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위라고 할 수 있는데, 위는 선택이 끝난 뒤에 실행해 나가는 의지적인 실천의 단계를 뜻한다. 위는 선택이 끝난 뒤에 실천, 여기에서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같이 뭔가 그 본성을 거스르는 선택을 해서 실천에 나아가는 그러한 마지막 단계를, 의지적인 실천의 단계를 위라고 이름 지었다. 그래서 순서대로 성, 정, 려, 위의 단계로 나아간다라고 보았습니다. 오른쪽에 우리 이제 그림으로 좀 이해하기 더 쉽게 구체적인 상황으로 이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약간 좀 극단적으로 상황 설정을 했는데 지금 엄청 배고파요. 꼬르꼬르 난리가 났는데 이 친구가 지금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엄청 배고픈 상태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생리적인 욕구가 지금 충족이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야. 감각적입니다. 배가 고프다라는 게 엄청 이 친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 그래서 본성이 강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이기적이고 악하고 이런 본성이 강하게 드러날 수 있는 상황으로 첫 번째 성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생리적이고 감각적인 욕구 충족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기심 발동할 수 있는 본성이 가장 강하게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다. 악하다. 생리적인 욕구, 감각기관의 욕구, 이기적이고 이기심을 가장 이제 우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황, 악의 본성이 나타나는 성 단계입니다. 성의 단계다. 본성, 성의 단계.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정의 단계였죠. 감정이 나타나는 상황인데 바깥의 사물과 만나서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어.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무언가 이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언가가 주어졌어요. 떡을 보게 됐어. 또 맛있는 그 음료수를 딱 눈앞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모락모락 따뜻한 요 떡이 딱 놓였어. 3일 동안 쫄쫄 굶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감정으로 이 발동이 되냐면 너무너무 기쁘다. 먹고 싶다. 이런 감정이 생기겠죠. 외부의 사물과 또 상황과 만나가지고 감정을 느낀다. 감정은 기쁘다. 반갑다라는 감정으로 나타나겠죠. 기쁘다, 반갑다, 우와 떡이다, 너무 먹고 싶다 이런 이제 기쁜 감정 또는 여기에서 이제
줄글로는 설명이 되는데 혹시 이 떡을 내가 먹고 싶은데 너무 반가운데 누군가가 그걸 먹지 못하게 해. 그거 내 거야. 내가 먼저 먹을 거야. 하고서 이제 가져간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화가 나는 감정으로 이 반응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이제 그 감정적인 반응을 정의 단계다라고 개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고민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옆에 보니까 나이 많으신 어떤 할머니가 더 나보다 배고파 보이고 또 게다가 어린 손자까지 같이 데리고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어떤 분을 이웃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러자 고민합니다. 내적 갈등에 빠져서 어떻게 할까? 가치 판단을 막 머릿속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나눠 먹을까? 이기적으로 본성에 충실을 해서 혼자 먹을까? 이렇게 고민. 나눠 먹는 것은 나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이고 본성은 악하고 이기적인데 그걸 거스르는 선택을 하는 것이고 혼자 먹는다면 본성을 그대로 따르는 편한 그런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깊이 생각하는 과정, 고민, 갈등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본성을 극복할 것이냐 아니면 본성을 그대로 따르는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런 선택 상황에 놓이는 것을 려의 단계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려의 단계, 그러니까 선택의 상황에 놓였을 때 본성을 그대로 따르는 결정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라고 순자가 보았답니다. 이렇게 본성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아주 힘들지만 선한 행동을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렇게 보았어요. 극복 의지, 마음속에 뭔가 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짐을 딱 해가지고 좀 힘들지만 나눠준다. 우리 같이 먹어요. 내가 먹을게 줄어드는 이기적이지 않은 행동이지만 그런 선택을 해서 같이 더 기쁠 수 있는 더 이제 선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실천 의지를 가지고 실행을 한다. 선한 행동을 나눠 먹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희생이나 배려의 행동을 하는 경우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위의 단계에서 강한 실천 의지로 그 선한 본성을 이겨냈다. 악한 본성을 이겨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인간이 악한 본성을 타고 태어났지만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 이유는 이러한 과정, 마음의 작용이 우리 그 인간에게 계속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순자의 견해였어요.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했고 그 내용이 그대로 왼쪽에 이제 줄글로 다시 풀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줄글로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